자, 여러분, 이 밤의 주인공입니다. 쟈니 유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가 무슨 합창단 지휘하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그러면 안녕하세요. 그러면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근데 요즘 그 지훈하고 오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, 우리가 그 지훈아 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너무 그 몰상식하게 지훈아를 쓰는 사람들이 가끔 눈에 보이는 것 같고, 상대방의 그 감정을 돋궈놓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런 일 없어요? 덮어놓고 난데 누구 좀 바꿔줘. 어? 이러거든요. 너 뭐 난데 누구 좀 바꿔줘 이렇게 되면 그 폐단이 많이 생겨요. 자기에게 손해라고. 예를 들면 어느 그 돈 많은 사람이 이제 저기 부인이 어느 그 다른 남자하고 좀 이렇게 재미있게 지내는 것 그런 끼가 보여서 저 개인 그 탐정을 채용을 해가지고 좀 쫓아다니라고 그랬어요. 그래 놓고서 하루는 골프를 치러 가가지고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려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 개인 탐정이 막 쫓아오더니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.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모님 그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. 내가 며칠을 쫓아다녔는데 어느 남자하고 이런 사연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특히 지금 이 시간에 회장님 그 방에 침실에 둘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골프채를 집어던지고 전화를 하더니 탁 전화를 걸고 이렇게 하더니 난데 이러더니 근데 저 서재 저쪽 방에 들어가면 책상 뒤에 그 장총이 하나 있으니까 그 장총 가지고 우리 침실에 들어가면 그 두 사람이 있을 거야. 좋지? 이러면서 끊었어요. 그래서 한 15분 정도 있다 다시 전화를 가지고 저쪽에 받으니까 난데 어떻게 처치됐나? 그러니까 저쪽에서 됐습니다. 그랬어요. 근데 그 총은 어떻게 했어? 그러니까 총은 스위밍풀에 집어 던졌습니다. 그러니까 스위밍풀? 우리 집이 스위밍풀이 없는데 그 전화번호 55-3037 아니에요? 그러니까 거기서 아니에요. 그러니까 미안합니다. 그래서 딱 그러죠.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만 죽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이렇게 그렇게 걸면은 그런 불상사도 생기고 그러니까 전화 걸 때 자기를 밝히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뭐 여러분들이 안 그러시겠지만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저분이 전화 걸 때 특히 그럽니다. 형 난데 형네 동생이 하나 둘이에요. 조영남 씨. 저분은 저한테 전화 한 번도 안 걸어요. 굉장히 부끄러움 타시는 분이라고. 웃을 때 보면 알죠? 그죠? 아주 인간성이 기가 막히게 좋은 분입니다. 네? 배철수 씨와 송골매.
이번 초대손님은 탤런트 협회 회장으로 계신 TV 탤런트 이순재 씨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유, 수고 많으십니다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요즘 드라마 제2공화국에서 전 그걸 자주 봅니다. 제2공화국. 예. 대통령으로 출연하고 계신 예. 각하라고 불러야 될까 어떻게? 요즘 그런 존칭이 없어졌죠? 요즘은 공식 호칭이 각하로 안 돼 있죠. 예. 그 당시는 각하입니다. 예. 그 당시는 별 하나 달아도 각하 호칭이 되어 있었으니까 각하가 아주 헌호던 시절인데 그래서 어느 분이 각하는 바로 다리 밑이 각하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는 대통령 각하입니다. 근데 사실은 이 각하라는 호칭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미국 같은 데도 미스터 프레지던트 하게 되면 그런 의미 그 정도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닌가. 그렇죠. 미스터 프레젠트, 역시 Your Excellence 뭐 이런 게 그런 각하 의미죠. 뭐. 여기서 어떤 의미든지 그래도 국가 원수면 거기에 합당한 예우는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그렇죠. 우리의 도리 아닌가. 그게 바로 또 우리들을 위하는 길도 되고. 그렇죠.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. 오늘 신문 보니까 바로 우리 유무선 대통령 댁에 도둑이 들어대는데 이 민주화가 되어 보니까 도둑도 아주 무차별로 민주적으로 도둑질하고 아마 가리지 않는 모양인데 그건 조금 상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. 아무리 도둑이라도. 글쎄 말이에요. 근데 제가 아까 각하 그런 게요. 존칭 다 좋습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왜 그게 나쁘게 되느냐면 그 각하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어느 뜻에서 각하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인데 너무 아부하면서 각하가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. 물론이죠.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아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각하 자체는 그 나쁜 게 아니지. 그렇죠. 좋죠. 예. 그 대통령 역할을 하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? 우선은 기분 좋습니다. 사실 이제 그런 걸 봐서도 요즘에 이제 방송의 소재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 방송의 역할이 확대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옛날 같으면 좀 힘들지 않았겠느냐.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직 이미 과거에 현재 살아 계시고 또 현재 현존하고 계신 분의 역할을 재현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대통령 역할은 고사하고 과거에 제가 그 육군 중장 역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. 네. 그게 그 당시 역할이 그 인물이 주인공은 아니고 이 반공물인데 거기에 이제 대간첩 본부장이 나오는데 그분 이제 그 계급이 육군 중장이에요. 네. 그래서 이제 저 육군 중장이니까 저도 신경이 상당히 쓰이더라고요. 그래서 별도 같은 거 하시면 좀 반짝반짝한 좋은 걸로 좀 소품도 준비하고 그래서 어떡하면 우리나라 육군 중장의 위상을 또는 그 육군 중장의 이미지를 어떻게 잘 표현하겠는가.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30대 후반, 40대 초반이니까 사실은 계급적으로 그런 위치에 올라갈 계급은 아닌 거고 그래서 사실은 조심스러웠어요. 나이도 좀 젊은 데다가 그 육군 중장이라는 그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.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. 그래서 같은 값이면 지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멋있는 방법으로 집단의 연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방송 나간데 에필이 들어온 거예요. 뭐냐면 그건 왜 탤런트가 육군 중장을 하느냐. 감히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래서 그 방송이 중단이 돼버렸어요. 결국은 그 몇 년 전이었어요? 70년 되니까 지금부터 한 10여 년 훨씬 전에서 10한 5년 됐다고 생각합니다. 중세기군요. 그러니까. 네, 그렇죠. 암흑 시대. 아무 시대. 뭐 사실 현재도 직접 뭐 대통령 역할만 하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 정치계에 관여하고 계시잖아요. 예, 지금도 민정당 지구당 위원장이었죠? 현재 뭐 이제 합당이 되는 과정이니까 예. 나중에 이제 새로 이제 선정이 되겠지만 예.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그 중남갑 지구의 지구당 위원장을 겸해서 맡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합당 말씀이 나와서 말씀인데요. 제가 볼 때는 그래요.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입장이가 뭐 정치에 대해서 전 조예가 깊지 않습니다만은 합당이 되든지 분당이 되든지 전 그거 상관하고 싶지 않습니다. 단지 합당이 되든지 분당이 되든지 국민의 복지와 안정과 평화를 적인 그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. 당이 100개가 있으면 어때요? 물론이죠. 그 목적만 달성하면 네, 되는 거죠. 물론입니다. 그렇죠? 그래서 그 정치적인 형태나 정치적인 수단이 어떤 형태로든지 소위 말하자면 정당의 개념도 이합 집산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건 물론 이제 정책이라든지 혹은 이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
요인이 있겠지만 모든 원칙은 소위 국민을 위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기본 원칙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건 뭐 정치 우리 재밌네요. TV 탤런트로 데뷔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? 사실 이 텔레비전은 우리나라가 1956년경에 이 종로 네거리 HLKZ라고 해서 그 텔레비가 하나 있었습니다. 그건 뭐 아주 원시적인 텔레비죠. 딱 한 군데 있고 스튜디오도 그저 한 50평 내외 되는 그저 요만한 방 하나 가지고 방송을 했었는데 그게 59년도인가 화재로 없어졌어요. 59년. 예,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텔레비가 시작한 게 1961년도 KBS TV가 개국되는 것이 그 우리나라 텔레비 역사입니다. 그래서 그 개국 첫 프로그램 드라마를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. 그것이 이제 그 작가는 돌아가신 그 유시진 선생의 나도 인간이 되련다 하는 그 작품입니다. 그래서 뭐 그렇게 따지다 보면 우리나라 텔레비와 같이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래서 뭐 그런 동료들이 몇이 있습니다만. 예. 아니 그 당시에는 그 TV 탤런트가 영화 배우하고 아주 구분이 돼 있지 않았어요? 예,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텔레비전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 당시만 해도 전부 생방송입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이 좌담회 이런 것도 뭐 생방송으로 다 나가야 되는 거고 또 드라마도 뭐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생방송으로 다 합니다. 그러니까 연극하는 걸 그대로 중계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었죠. 그다음에 이제 이 텔레비전이라는 매체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이 텔레비전 연기라는 게 좀 자연스럽고 영화 연기 비슷해야 되지만은 그 당시 너무 그게 이제 원초적이고 원시적이기 때문에 이미 명성을 쌓은 영화 배우들은 사실은 잘 참여를 안 했습니다. 뭐 이 출연료 문제도 그렇고 예. 여러 가지 조건도 나쁘고 그러니까 안 하고 대부분 이제 연극하던 연극도들이 텔레비에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연기는 연극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텔레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이렇게 나갔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좀 달라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극쟁이들이 주로 중심이 되지 제인에서 좀 죄송한 때만은 연극했던 연극도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텔레비 시작하다 보니까 초창기 텔레비전 드라마는 다분히 연극적이고. 근데 저는 생방송이 더 재밌다고 보는데. 아 재밌는 일 많았어요. 저도 사실 하는 대로 그대로 나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좌담회를 하지 않습니까? 예. 좌담회 하면 이게 시간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예. 그럼 이제 우리 조영남 선생님 같은 경우에 아주 그 당시 사회적으로 품위가 있고 예. 높은 양반을 모셨다고 생각합시다. 네. 그럼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냥 얘기하는 게 우리 저 위에서 이제 연출자들이 저 흘러와 보고 이제 그만했으니까 자르라고. 네. 그래서 표시를 우리가 말을 못하고 이렇게, 욕을 이렇게. 누르고 자르라고 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흘러와는 오니까 어른 그만하시고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 양반이 뭐야? 이렇게 되고 생방송입니다. 자기 목을 자르는 줄 뭐요? 알고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. 아니고 그냥 그만하시. 그 끝나다. 이리 와. 어떻게 그 어른에 대고 이게 뭐야? 그렇지. 많은 그 역할을 해오시는데 이때까지요.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역할이 있으시다면? 많죠. 사실 뭐 일일이 나름대로 자기가 우리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연기자는 잘된 작품이건 잘못된 작품이건 또 좋은 역할이건 나쁜 역할이건 사실 주어진 하는 역할마다 다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합니다. 다만 이제 그 프로그램이 성공했을 때 그 평가는 더 올라가는 거고 실패하게 되면 뭐 같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제 특별히 더 기억나는 역할이 있다면은 KBS에서 그 대원군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예, 예. 그 풍리는 대하드라마에서 예, 대원군 예, 했던 예. 뭐 그런 게 이제 근래 지 나름대로는 예. 열심히 해야 되는 역할로 기억이 나고 뭐 그렇습니다. 그럼 이 선생님 그 연기 생활 하시면서 저 정치의 꿈은 어떤 방법으로 언제 이렇게 커나가시던 것 같아요? 그거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도 뭐 지역에서 그렇게 무슨 국회의원에 거기 연연하는 그런 입장은 절대로 아닙니다. 그리고 알다시피 저도 뭐 이것저것 넓은 건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지가 하고 있는 직업만큼 좋은 직업은 없다고 생각해요. 사실상 이게 사실 뭐 어떤 그 사회적인 제약이나 혹은 무슨 시간의 조건이나 네. 물론 또 어떤 그 대인 관계의 어떤 그런 제약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.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? 그리고 또 상당히 양심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우리 직업이라는 게 내 몸과 내 능력과 내 연기력만 가지고 모든 수입이 결정되는 것이지 무슨 뭐 뒷거래를 치거나 누굴 사기를 치거나 이래가지고 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, 그렇죠. 그래서 저희 한 가지 그 에피소드를 들 것 같으면 직업 보고 관계된 일입니다만 1960년대 저희들 이제 20대 후반 때만 해도 이 저희 직종이 장가 들기 힘들었습니다. 물론 우리 여자 탤런트들에게 시집가기 힘든 거나 마찬가지로 이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아주 그
낮았기 때문에 예, 사실은 참 그렇죠. 장가하기 힘들었어요. 적어도 좀 수준 있게 수준 있는데 말이 좀 우습습니다만 뭐 그런 상황이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 저 같은 경우에 이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이제 그 여자친구들이 없어가지고 또 연극하다 보니까 거기 매달리다 보니까 사실 시간도 허용이 안 되고 그래서 못했는데 좀 나이가 들었죠. 그다음에 이제 저희 어른들이 초조하기 시작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중매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그 섹시 쪽이 상당히 이제 그 당시에 이 수준 재정적인 그 여건도 그렇고 예. 상당히 그 당시 이제 명사에 속하는 맞지만 혼수를 많이 못 해보시는.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중매죠 그러니까 그치.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뭐 섹시 성품도 괜찮고 괜찮아요. 그러는데 어느 날 만나는데 깜짝 놀라더라고.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제 보니까 텔레비전 나오는데 배우 아니냐. 근데 우리 어머니가 뭐 잠깐 잘못 소개를 해가지고 아나운서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. 직업이 뭐니까 아나운서다. 근데 아나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같은 그 텔레비에 나오는데 근데 이게 다른 데니까 배우 아니냐. 그래서 글쎄 아직은 배우라고 하긴 좀 미루고 장차 배우가 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. 그런데 펄쩍 뛰더라고. 안 된다 이게. 그래서 아니 왜 안 되는 게 집안에서 난리가 났대. 특히 오빠들이 난리가 났다. 아버지는 더 말하고. 그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그 직업은 지금 지가 이 활용하는 어휘는 그때 그 당시에 그 여성이 쓴 어휘 그대로입니다. 하나도 지가 창작. 심장이 가는데요. 예, 첫째로 이 배우라는 직업은 생활의 절제가 없다. 생활의 절제가 없다. 또 하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. 딱 두 가지입니다.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 말을 그 후에도 제가 여러 군데서 활용을 합니다만 우리 직종의 취약점을 지적하는데 아주 이상 적격한 언어가 없습니다. 물론 요즘도 이런 게 이제 우리들한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 당시 저한테는 상당히 자극적이었고 그렇죠. 또 어떤 때는 상당한 제 자존심을 거두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뭐 그 당시만 해도 대학교 졸업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참 돌아다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참 빛이 나쁜 없는 날라리지만은 오기만은 살아서 반박을 했죠.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주 그렇게 어휘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골라왔는데 정말 공감한다. 그러나 모든 것은 사람한테 달린 거 아닌가. 직업보다는 그렇죠. 사람에게 달린 걸로 생각하고 있다. 우리 직업에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다 생활에 절제가 없는 것도 아닌 거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것도 아닌 거다. 그러면 역으로 지금 당신이 속해 있는 당신 집안의 입장을 한번 봅시다. 이제 그 집이 무슨 지금으로 말하면 기업을 하는 집안이에요.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자유당 때란 말이에요. 네. 4.19 좀 전이니까 자유당 때인데 내가 보기에는 뭐 이게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소위 말하자면 재벌이라는 측면은 대부분이 정상적인 경영 형태를 가지고 구축된 재벌은 난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. 그 당시 재벌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는 몰입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나왔던 말이에요. 몰입에. 예, 또 하나 탈세 안 할래 안 할 수 없었습니다. 또 하나 또 대단히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큰 사람을 밀수도 했다는 얘기. 그럼 그렇게 해서 벌어진 돈은 정말로 양심적으로 벌어진 돈인가? 이제 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어요. 아유, 너희 또 돈 많이 말씀하셨어요. 벌었는데 과연 그 돈이 정말로 양심적으로 번 돈이냐? 그런 측면이 없지 않느냐? 아직도 그런 게. 그다음에 또 한 뭐 가지는 그 당시 또 좀 행세하는 분들이 이 영호골은 이 여성에 대해서 상당히 그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개념이 그 당시 있는 거 아닙니까? 네, 네. 그래서 좀 돈 좀 많은 데 보면 이 저 본의 아니게 이 작은 댁들을 많이 두셨거든. 내가 보니까 이 집부터 뭐 작은 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당신 아버님께서 작은 댁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참 베푸는 그런 측면은 그거는 이 생활에 절제가 있는 걸로 인정이 되고 우리들이 조금 우리 직종이 한두 건 스캔들이 있는 거는 생활에 절제가 없는 걸로 이해가 되는 거냐. 그건 홍보의 차이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.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다 보면 이거는 모든 계층이나 모든 직종이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떠나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선택을 해야지 직업을 가지고 선택해서는 안 된다. 그런데 한 일주일 후에 하자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서 내가 진짜 캥기더라고. 그다음에 도저히 그 당시 입장으로서는 돈 벌 재간이 없을 거고 없고 사실 그랬어요. 이게 제가 저희 집안의 장남입니다. 이게 내가 이걸 해가지고 정말 부모님 제대로 모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 있었어요. 그래서 보니까 경제적으로 저는 자신이 없어요. 내 개인으로 승금을 스스로 생각했을 때. 그다음에
생활의 절제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평생을 정말로 조항지차 하나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는가? 또 그런 자신이 있겠는가? 이 장담부터 혹시 한번 실수 잘못하다간 큰일 나겠더라고. 그래서 그런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차제 우리가 끊는 게 낫잖아요. 없었던 일로 하는 게 낫겠죠. 그래서 이제 그건 헤어졌습니다. 그러고서 이제 그 후에 우리 집사람 만났습니다. 그분하고는 헤어지셨고 안 됐죠, 안 됐죠. 요즘은 네. 요즘은 보십시오. 우리가 우리 직종이 이 대학에서 벌써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망을 합니까? 그래서 이제 이만큼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달라졌고 또 나름대로 뭐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충분히 극복이 될 수 있는 문제고 조건도 점점 더 나아지니까 상당히 희망적입니다. 오늘이 저희 쇼에 정말 이게 100회째입니다. 우리 쇼가 지금 100번째 하는 거예요. 애쓰였습니다. 좀 모든 이런 쇼가 혼조되는 건 없고요. 그 여러 그 스태프는 뭐 잘 아시겠지만 다 합심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 과정에서 100회라는 것까지 갈 수 있는 그런 100회 마지막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. 이 선생님께서 그 100회 마지막 예. 손님이 우선 되셨는데 탤런트 그 협회 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그 뜻있고 영광스럽습니다. 이러셔서 만세삼창을 한번 아니 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것 같으면 정말로 모두 많은 분들이 다 거의 잠자는 시간에 잠 안 주무시고 우리 두 분 또 우리 배수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사실 참 애 많이 썼습니다. 이 프로그램 하나가 100회를 지속한다는 거는 대단한 그 노력과 대단한 그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나름대로 이 프로에 대해서 많은 그 말씀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만큼 더 키우고 또 많은 분들의 저는 상당히 호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능한다면 200회, 300회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니 고맙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마저 제가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같이 하시는 분도 여기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또 KBS 사장 연수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맞아서 뭘 대해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가지고 백발이 될 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좋습니다. 프로그래밍이 그래야 돼. 예. 최선을 다하면 그것을 끝난 거 아닙니까? 더 이상 오늘 아주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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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는 저희 프로그램 100회 특집 축하쇼가 있습니다. 각계 명사분들을 모시고 여러분과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꼭 시청해 주십시오. 그러면 잠자리에 들 시간이라는 게 사실 어떤 아주머니들은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해요. 그리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면은 일을 할 수가 없는 아주머니들이 있다고. 근데 어떤 술 취한 남편이 와서 자다가 하도 목이 말라서 일어나서 물을 먹고 와보니까 침대가 벌써 만들어져 있다고. 그렇게 깔끔한 아주머니도 있는데 어느 그 산부인과에서요. 산부인과 의사가 아기를 이제 분만 시켰어요. 그러고서 거꾸로 들고 탁 한번 치고서 이렇게 놨더니 이 아기가 웃는 거예요. 아기 얼굴에 그냥 웃음꽃이 폈어요. 이렇게 웃어. 응? 그래서 생전 처음 그런 걸 보거든요, 의사가. 응? 갓난 아이가 볼기까지 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웃나, 이렇게 웃는데 그 웃음이 마치 무슨 큰
전쟁을 해가지고 그냥 이겨가지고 그 이긴 승리한 통쾌감에서 웃는 웃음이 이다 이거예요. 하도 이상해서 간호사 보고 얘 애기 좀 보라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애기가 주먹을 탁 이렇게 짚고 이렇게 웃고 있어요. 그래서 뭘 가지고 있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손에 쥐고 있던 게 뭐냐면은 뭐 같어요? 에? 돈이요? 피임약을 쥐고 있더래요.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안녕히 주무십시오.